자, 30장입니다. 30장은 이거는 뭐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네, 이건 이론이라기보다는 왜 명리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자면은 시설, 요즘에 이 명리를 이해하는 방식,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이와 전와라고 하는 것은 와전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와 전와는 계속해서 잘못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을 표현하는 문구가 이와 전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왜 계속 전해질 수밖에 없느냐, 그거를 한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언제 때 사람이에요? 이거는 청나라 때 사람이에요. 청나라. 1980년에 태어나서 정확히 모르는데 1900년 한 3, 40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근대사 사람이에요. 청나라 말기. 19세기. 네. 아, 이거 진사라는 원단은 그 위고. 네. 청나라 때 사람이고. 와전다란 말을 써야 돼요. 네. 아, 그럼 심했잖아요. 거기는 자, 이와 전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잘못된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자, 명리에는 팔자에는 정해진 이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라고 했고요. 정해진 이치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또는 이치가 불명확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이단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 이렇게 생긴다. 그러니까는 정리와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쭉 간략하게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논간지. 간지와 관련해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와 제대로 해석하는 경우. 자, 간지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음양을 알아야 되는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음양에 대해서 모르고 어떤 것을 맞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채상가결, 채상에 대해서 이 노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게 맞는 이론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게 이제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간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음양과 오행을 이해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가 여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버려 두고 채상가에 나오는 그 구절만을 가지고 명리를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고, 두 번째, 격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원령에서 그래서 전심, 오로지 원령에서 격국을 찾아야 되는데, 전심 원령에서 용신을 찾고 용신이 찾아지면 그게 격국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잘못 이해를 하고 자꾸 외격만 찾아간다고 해서 분위해서 외격. 여기에서는 이제 격국이라고 했는, 외격이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외격이라고 하는 것만 자꾸 이 외격만 가지고 사주를 분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령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령이 주가 되고 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 외격을 찾아본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극에 대해서 볼 때도 이거는 생극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생극이라고 하는 다른 말은 십성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십성에는 반드시 생과 극만 있는 게 아니라 십성에는 뭐가 있다? 희기가 있다고 했어요. 희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극에는 희와 기가 있는데 희기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이 희기를 보지 못하고 단지 어떻게 하냐면은 상왕 구약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왕 구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왕한 거, 그러니까 기운이 센 거는 기운을 줄여주고 상을 쓰고 약한 놈은 도와주고 단지 강약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강하면 약하게 하고 약한 놈은 강하게 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실제 여기는 희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희게 희인지 기인지 판단해가지고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행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배웠죠. 행운이라고 하는 것도 행운을 볼 때도 여기는 동중유의, 그러니까 천간하고 지지하고 운에서 올 때 천간과 지지가 달라요. 역할이 다르고 다른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동중유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동중 같은 거 안에 다른 게 있는데 동중유의인데 이거를 간지를 같은 걸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간지를 서로 같다고 그냥 인이나 갑이나 같은 걸로 그냥 봐버린다는 거예요. 상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간이 작용하는 방식과 지지가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연유를 이제 여기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연유는 첫 번째가 그 글자의 경중을 첫 번째가 그러니까 여기는 연유. 연유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경중을 몰라가지고 각 글자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중하게 봐야 되고 어떤 것을 가볍게 봐야 되고 경중을 몰라서 잘못된 이론이 생겼다 해서 편견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경중을 몰라서 편견이 생긴 거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잘못 만들어진 책이 있는데 그 이제 속서 망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진 책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이해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잘못된 이론이 계속 전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내가 명을 보다가 내 이론대로 쭉 해보니까 우연히 맞아 떨어졌어. 이걸 여기서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우연 주합이라고 했어요. 우연 주합. 이거는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이 이론이 맞구나 해가지고 그 이론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명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명식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제대로 된 명식이라고 이건 귀격이네 라고 해서 그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이론들이 후세에 전해지게 되고 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 예로서 거기에 이제 명례를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어떤 명례가 있냐면은, 자, 임신년에, 그 다음에 개축월에 기축일, 그 다음에 갑술,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떤 격이냐? 격은 여기서부터 찾죠, 그죠? 이 축부터 찾습니다. 축에서 찾아요. 축에서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은, 축 안에는 개, 신, 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뭐가 올라왔냐면은 개가 올라왔고 임이 같이 올라온 거죠.
이게 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격이냐면은 제격이죠, 제격. 제격. 그 다음에 갑이 있죠. 갑은 뭐죠? 정관이죠. 관이죠. 그래서 전체 격은 어떻게 되죠? 제왕.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붙어요. 제왕. 그래서 얘가 관을 승화하는 제왕생관격입니다. 굉장히 좋은 격 중에 하나죠. 제왕생관격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앞에다가 잡기라고 거기는 붙였는데 잡기, 제왕이 생관 이렇게 했는데 잡기라고 하는 것은 이 토를 가리켜요. 토가 잡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제가 올라오고 제가 다시 관을 생하는 제왕생관격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갑술이 아니라 그 다음 게 뭐냐면 을해거든요. 을해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야, 이 시주의 시상에 살이 올라왔어. 시상편관이 올라왔어. 그래서 시상편관으로 이거를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시상편관이 좋은 격이긴 해요. 그러니까 시상편관, 시 위에 편관이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을이 이렇게 있으면 시상편관인데 이 시상편관이 귀격이 되려면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시상편관이 항상 좋은 게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편관 자체를 일간이 견딜 수가 있어야 돼. 그럼 일간이 어찌해야 견디는 거예요? 일간이 힘이 세야 돼. 일간이 힘이 센데 거기 시상의 편관이 올라오면 이거는 굉장히 격이 좋은 거라고요. 특수격국으로 좋은 거라고. 그런데 이거는 일간이 기운이 세질 않아요. 제격이잖아요. 제격. 제라는 것은 내가 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이 기운이 셀 수가 없어. 제격이니까. 그래서 이 제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제라고 하는 것은 살을 도와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살이라고 해서 이 격은 완전히 깨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상편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을 바꾼다는 거예요. 시주를 바꾼다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갑술이 아니라 을해라면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살을 생해가지고 구사 뭐라고 했냐면은 구사지 불가라고 했어요. 불가. 구사지 불가. 지금 저기 구사일생 하듯이 이게 구사라는 거예요. 죽게 되는데 여기에서 살아온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한 겨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겨를이 하나도 없다. 불가. 이게 겨를 뭐 이런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그러니까는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살을 생하는 격국이 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 자체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꼬집고 있고 그 두 번째 격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본 외격 중에 하나인데 기미 그 다음에 임신 그 다음에 무자 병신 무일간이 시주의 경신을 만나면은 이거는 이게 전자잖아요. 전자. 동일한 기운으로 천간과 지지가 전자. 그리고 무토에 뭐예요? 식신이잖아요. 얘가 식신. 그래서 이건 전식, 합록격이 되는 거예요. 전식을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전식 항록격이 되는 거예요. 항록격이. 전식 항록격이 된다고 하는데 우선 격국부터 한번 보죠. 격국을 보시자면은 자, 신에서 찾아야죠. 신에서 뭐가 올라왔냐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얘가 수국을 짓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걸 먼저 생각해도 되고 이거를 가지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 식신이 되는 거고 이쪽을 먼저 생각하면 이거는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와 식신으로 격을 이루는 거라고. 그래서 식신생재라고 해도 되고 재용 식생이라고 해도 되고 격은 재와 식 여기서 전부 올라갔거든요. 아주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야 이거는 뭐 식신생재라고 해도 되는 사주인데 굳이 이거를 야 이거는 전식 항록격이야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야 식신생재도 충분히 귀한 격인데 귀한데 굳이 이 전식 항록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느냐 억지로 갖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럼 전식 항록격이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제 봐야 되냐면은 이게 이 부분에 이거는 허자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어떤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갑이다라고 하는 목을 갖다 쓰는 거예요. 목. 여기에는 이 전자가 불러내는 인하고 지지에는 인을 가지고 오고 천간은 얘가 뭐 을을 가지고 온다 해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인 목 기운이 강하게 와서 이거는 무토의 금으로서 귀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전식 항록격이 맞아요. 왜냐면은 전식 항록격의 조건은 뭐냐면은 이 금기운이 아주 강할 때는 반대의 기운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전식 항록격이 맞다고. 그럼 이게 진짜 전식 항록격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실제로 운에서 목기운이 들어올 때 이거를 전실됐다고 하잖아요. 전실을 이렇게 쓰죠. 전실. 메워졌다는 거잖아요. 메워진 모군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운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면은 과연 이 격이 전식 항록격인지 아니면 식신생재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두 개를 같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식 항록격도 있으면서 식신생재격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전식 항록격을 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신유첨은 이 외격, 특히나 허자로 이루어진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는 간단하게 이제 정리했는데 사람이 이제 정견이 자기의 어떤 주관, 내가 이해하는 방식, 이게 자기의 정견인데 정견이 없을 경우에는 무정견일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은 첫 번째가 이치를 보는 방법이 정밀하지가 못하고 부정하다겠죠. 부정하다는 정밀하지 못하다. 이치를 살피는 게 정밀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위에 있는 이런 명식과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볼도자잖아요. 볼도. 이것을 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지고 이게 혹해서 아 이게 맞구나 라고 해서 미혹될 수밖에 없다. 미혹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하나 있는 부분은 이 얘기를 쭉 하는 것 중에 그 우리가 그 시지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고 정확히 몇 시에 태어났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죠. 부모님이 그걸 잘 기억하고 계신 경우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억지로 이 사람이 지금 야 귀하네 그러면은 시지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게 정확한 논리면은 괜찮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부정확한 논리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아 이게 이래야지 뒤하게 되지 그러면서 그거를 또 서책에다가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로써 이 얘기가 이제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신토록 공부를 해도 해득할 날이 다가오지 않는다. 해득할 때가 없게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써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0장까지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다 정리가 됐고 31장부터 47장까지 이게 17개 장이잖아요. 17개 장은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격국에서 배웠던 거. 우리가 전격이 8개잖아요. 8개. 희신 4개.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길신 4개, 흉신 4개를 가지고 우리 격국을 찾았죠. 그게 8개라고. 그래서 8개 곱하기 8개의 그 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관격, 아니, 그러니까 격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8개의 격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플러스 각각의 격국에 대해서 운이 왔을 때 어떤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8개 곱하기 격국에 대한 얘기하고 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는 16개가 나오죠? 16개. 플러스 외격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잡격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 잡격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격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17개 장이 앞으로 이제 나가는데, 이제까지 내용을 잘 내가 이해를 못했어. 또는 중간중간에 빠졌어.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서 처음부터 모든 게 다시 정리가 됩니다. 하나씩 각각의 격국마다 또 그때 어떤 운이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하나씩 정리가 되니까 복습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셔도 충분할 거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예요.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격국과 운 이것을 같이 보게 될 텐데 아마 일주에 뭐 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이걸 그러니까는 하나에 하루씩 그렇게 걸릴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연말에. 그러면 미리 예습을 아니 그러면 엄청 좋죠. 책 가지고 계시죠? 책에 책의 뒷부분 31장부터 여기 나오잖아. 31장부터 47장. 이게 딱 2개씩 31, 32, 그다음에 33, 34 이렇게 쭉 나가요.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심도 있게 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